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갑 박지혜입니다. 기재부 장관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네. 지난 종합정책 질의에서도 점검을 했었는데요. 저희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관련해서 예산 측면에서 조금 저와 점검을 구체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총리님과 말씀 나누기로 CCS나 국제 감축이 단기 감축 계획에 과다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국가 감축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느슨한 감축 계획이거든요.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 정도 줄이다가 끝나면 9%씩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느슨한 감축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이거는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재정 투자 계획이 있는데 2024년 계획 대비 80%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냐, 이거를 저희가 몇 주째 탄노기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수치가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실제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정부 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문별 감축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대표적인 감축 수단을 위주로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산업이나 전환 부문은 재생에너지 지원이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첫 번째 과제잖아요. 관련한 지원 예산들 대표적인 사업을 점검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9%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더라도 9%밖에 안 되는데 이 비중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우리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22년에 3,214억 원이었는데 지금 정확히 절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장관님, 이게 내년 예산에 현재 1,564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산업부는 그래도 지난해 대비해서 좀 늘려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재부에서 무려 320억, 20%를 삭감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중에서 장기 저리 금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2022년 대비해서 42%가 감소했어요. 이거는 사실 산업부도 좀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더 삭감해가지고 지금 작년 대비 내년 예산은 11.6%나 또 줄었습니다. 기재부 장관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산업부가 올해 7월에 산단 태양광은 우리 확대하겠다, 2030년까지 6기가와트까지 하겠다고 했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전용 사업으로 공공주도 산단 태양광 사업, 이 예산 딱 하나 편성했는데 겨우 37.7억 원짜리 예산입니다. 근데 이것도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하셨어요. 장관님,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도 올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생에너지를 6기가와트씩 보급을 해야 합니다. 올해 몇 기가와트 보급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3몇 기가 정도 아닌가요?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태양광 풍력, 지금 이 계획도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태양광 풍력을 기준으로 만든 건데요. 슬라이드가 하나 없어졌네요. 근데 현재까지 2기가와트 정도밖에 보급 못했습니다. 뭐 3기가와트라고 하더라도 목표 대비 절반밖에 못한 거예요. 네, 근데 의원님 앞부분에 말씀하신 네. 건 한두 말씀 좀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다 말씀하신다면? 네. 그래서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예, 장관님 예산 증액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저 의원님 보여주신 슬라이드하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랑은 얼마나 매치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발전차액 지원은 이제 저희가 종료하기로 됐으면 그건 됐고 융자 비율이나 보조율은 좀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같은 거나 융자 그 예산은 줄었지만 저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금융 보급 보증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보증을 신설하고 해가지고 전체로 금융하고 보급 지원 물량 자체는 지금 저기 477메가와트에서 650메가와트로 늘어난 걸로 저희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목표가 6기가와트인데 그 숫자도 1기가와트도 안 되잖아요. 지원하시는 숫자가.
그리고 보증 사업도 320억밖에 안 되고요. 그 재생에너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탄소 전원 보증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 장관님 다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6기가와트 목표 그냥 종이장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면은 저는 내년에도 또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 감축 목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이 예산은 다 증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예산들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쓰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게 아니고요. 전력산업기반기금 법률상 보면은 기금의 사용처 첫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시면은 재생에너지 지원 더 확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8월에 뭐 아리백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권리를 보장해달라 헌법 소원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뭐 전 세계적인 산업 재편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많이들 예측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재부에서 이 예산들에 대해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부문을 살펴보겠는데요. 건물 부문은 사실 국토부 장관님 소관 사항이죠. 건물 부문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건물 단열 성능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이게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비용 회수가 가능하겠지만 초기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성을 인정하셔서 국토부에서도 저렇게 노후 건물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하고 민간은 금융 지원하겠다 이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요. 관련한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하는 바만큼은 편성이 못 됐는데요. 네. 지금 이게 내일 아마 국토위 소위 시비를 할 텐데 시비 네. 과정에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위 과정에서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2021년에 2,276억 원이었는데요. 이것도 지금 거의 절반가량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의무화를 해서 달성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무화를 하더라도 재정 지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없이는 공공지원 부분이 예산이 네. 많이 줄은 게 이제 초기에는 덩치가 큰데 많이 들어가다가 네. 지금 이제 조금 잔잔한 시설로 이렇게 돼서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자 지원 저렇게 의무화 물량으로 밀어내면서 사실은 좀 줄인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재정적인 지원 없이 목표 달성할 수 있는지 국토부 장관님께서 정말 솔직하게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간 부문은 이자 지원 사업을 아예 줄였어요. 중단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간 부문 그린 리모델링 어떻게 확산하실 내년도 건가요? 예산에 53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63억이었다. 이게 신규 지원을 전혀 안 하고 기존 사업들을 기존 계속 사업들, 지원하다 예, 보니까 예. 53억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규 지원 사업은 몇 년째 지금 현재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민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간은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시작하셔야 된다. 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저희 농림부 장관님, 저희 결산할 때 네네. 농업 활동의 에너지는 필수적인 자원이다. 네. 농촌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태양광, 태양열은 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관님, 우리 동의했습니다. 그때 영농조합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과 같이 지금 바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보고하시지 아직 않았어요. 보고 안 됐나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겠지만 농림부가 올해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네. 이거 예산 챙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전히 영원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 사업은 네. 영원이에요. 네, 네. 이거는 어떻게 하실 예, 건가요? 그게 의원님 이제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좀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종의 규제 개선이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농지에 올라가는 거니까 농지에 그럼 내년은 규제 개선만 예, 집중하시고 예. 그 후년에 예산을 그래서 편성하실 규제 개선하고 건가요? 그다음에 약간 현장에서 또 잡음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이게 말하자면 그 농작물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경관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근데 수년째 사실 예. 이전에 예. 22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실증 사업을 했습니다. 실증 사업 네. 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네. 파악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부분 진도가 느린 것은 저는 의지의 문제다. 저는 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예. 봐주시고 속도를 이 예산의 문제는 네. 이 소위 과정에서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탄소중립 기본법 살펴보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구조 3항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문별 연도별 감축 목표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문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추가적으로 감축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네. 지금 뭐 산업부 장관님 항상 이거 에너지 전환 때문에 많이 이제 뭐 질문을 받으시고 환경부 장관님 더없이 책임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 다른 부처 장관님에게도 이건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점검을 하는 그런 제도가 전혀 없었어요, 체계가. 그거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에서 만들어진 조항이고요. 이 구조의 이행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 현황의 점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 기재부 장관님도 이 지적한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 소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그리고 장관님 한 가지 더 기재부 장관님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뭐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노르웨이 법원에서는 신규 가스전 개발 허가 3건을 무효로 했어요.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올해 7월에서 영국에서는 석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말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개발 사업 허가에 대해서 중단 판결을 했습니다. 석유 개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이걸 꺼내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허가를 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개발 사업을 취소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사실은 심해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140억 배럴이라고 했는데 다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게 다 있다고 친다면 그러면 그게 온실가스로 환산을 하면 47억 7천만 톤이고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7배에 달합니다. 뭐 NDC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12월부터 시추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절차적인 문제를 저희 민주당에서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었고 기재부하고 산업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네, 뭐 일단 이거는 그 공공기관 예타 원래는 적용을 받는다면 이제 공공기관 예타 대상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총사업비 2천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차 시추공은 총사업비가 1,100억 원으로 알고 기재부에서도 필요가 네. 없다고 판단하신 네, 건가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건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뭐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뭐 사실 기존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기재부와는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부에서는 최소 5번의 시추가 예정된 사업이에요. 정부가 꾸준히 그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상임위에서 여쭸을 때 한 번만 하고 중단할 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방송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네. 뭐 이번에는 기존 조강 계약에 따라서 의무 시추를 1회 하는 거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조강 계약을 체결할 거기 때문에 그 2개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다는 형식적인 논리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다는 그런 입장을 산업부는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단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행정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 행위를 위해서 동원되는 비용의 총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한 번으로 끝날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예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뭐 전 세계적인 동향, 화석연료 수요, 그리고 탄소 배출 유발로 인하여 국가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고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런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타를 하자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재부에서는 적어도 다른 입장에서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저희도 뭐 여러 가지를 살펴봤었는데 과거에도 이제 이렇게 1차 공시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그 이것만 갖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에 따른 것이고요. 그래서 2차 공 이후부터는 이제 예타 수행 여부는 후속 시추 계획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뭐 예타 수행 여부는 2차 공 이후부터는 그 후속 시추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를 할 네. 계획이고요. 지금 1차 공 시추는 이제 별도의 저희는 사업으로 보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했던 관례가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네, 그 관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조강권 계약에 대한 내용을 자료 요구를 해보고 있는데 계속 정보 공개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기재부에서도 그런 입장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산업부에서 더 따져보겠고요. 선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찾아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작년에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가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후위기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에이펙 우리나라에서 열리니까 좀 좋게 보이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닐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 국무위원들께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뜻을 잘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내년 예산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 관련된 주제이기도 해가지고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네, 혹시 제가 뭘 물어볼지 짐작하는 게 있으신가요? ESG 공시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기후 공시. ESG 공시. 네. ESG 공시지만 기후 정보가 굉장히 지금 많이 요구되고 있죠. 예. 이 기후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거는 탄소중립 기본법상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자산 손실 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서 정보를 공개해라. 이걸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1년에 이미 2025년부터 의무화하겠다. 여기 슬라이드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미 스케줄을 다 공지를 했어요. 2021년에. 제가 15년 전쯤에 기업에서 CSR을 했었습니다. 이미 기업에서 탄소 배출량 이미 다 큰 기업들 다 하고 있어요. 자산 2조 원짜리 기업들은 다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가지고 어떻게 감축할까 이런 전략을 세우는 일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에 저렇게 계획을 딱 내놨으니까 기업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작년 10월에 갑자기 금융위원회에서 유예하겠다. 2026년부터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리고 나서 근데 그럼 2026년에 확실히 할 건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발표를 안 해요. 이거 언제 발표하실 건가요? 일단 저 26년으로 확정인가요? 연장 이후로 얘기를 하게 된 과정이 네. 그러니까 EU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미국, 일본, 뭐 영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발표를 하려고 했던 거에 비해서 상황이 변하면서 다 저 확정을 못 하고 연기를 하거나 하는 상황이 있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네네. 수용도 이런 걸 봐가지고 26년 이후에 지금 저 시행하는 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저 기후 공시 기준은 저희들이 초안을 공개를 했고요. 네, 의견 수렴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 기준이 확정이 될 때 이걸 이제 언제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까지도 결정을 할 생각인데 다만 그게 다른 나라 동향이라든지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봐야 될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낮추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런 공지를 이미 2021년에 했는데 그걸 믿고 사람을 채용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대비하려고 했던 기업들을 오히려 시장에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퇴행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나라 얘기하셨는데 다른 나라들 25년부터 27년 사이에 공시 의무화하는 거 많이들 공지 이미 하고 있고요. 여기 하고 있는 나라들이 네. 지금 EU 외에는 네. 호주 정도 있습니다.
뭐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스콥 3 배출 같은 경우에 이제 이슈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배출량 기준을 공시하게 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도 그러니까 하루빨리 언제부터 의무화할 것인가를 공지해 주시고 이 부분도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언제부터 스콥 3 배출량 공개 관리를 요구하겠다. 이런 부분을 사실 관리를 요구하는 건 아니죠. 금융위원회는 그냥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로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서 기업들이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고 투자자가 기업에 대해서 똑바로 정보를 알고 투자를 하게 하는 겁니다. 자본시장 밸류업 얘기를 하면서 공시제도는 이렇게 늦춘다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후진성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 가급적 빨리 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스코프 3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관련된 모든 협력업체들까지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부분에 신뢰성이 없습니다. 네.